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 목적을 보면은 첫 번째 시세 차익형, 나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세 차익을 먹고 빠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가져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기업이 임차인이 돼서 사용하는 부동산인 만큼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신 분들은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공실이 되었을 경우에 해야 될 조치, 대처 요령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내용들, 특이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은 이제 건물의 소유주로서 이 건물을 내주는 것이고, 임차인은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받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내주고,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계약이 만료된다면 이제 반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나는 내가 받았던 보증금을 내어주고, 임차인은 이 부동산을 나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지불할 돈, 보증금, 월세를 납부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가면 땡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다른 임차인한테 다시 또 임대를 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종료됐다 그래서 돈 주고 끝, 이게 아니라 다시 내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소유의 내 부동산입니다. 내가 가꾸고 아끼고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부 확인입니다. 임대인은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나면은 반드시 이제 올라가서 사무실 내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부를 볼 때는 출입문도 열어보고 닫아보고, 불도 켜보고, 에어컨 가동도 확인해보고, 그 외에 인테리어하고 원상복구가 된 부분들 잘 마감이 됐는지,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원래부터 있었다,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당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임대차 기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탓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어디 문제가 생긴 부분들은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를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다음은 물품 체크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기업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공장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내부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옵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들을 잘 챙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물품 확인해야 될 게 에어컨 리모컨, 그리고 소화기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출입문 열쇠가 있다라고 하면 출입문 열쇠 혹은 우편함 열쇠, 이 정도가 확인해야 될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체크해서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리비 및 공과금의 미납 내역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실 통해서 혹은 중개하는 부동산 통해서 이사 정산할 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임차인이 이제 떠나고 나서 나중에 미납이 있다, 요청해서 보내달라, 잘 안 보내줍니다. 깔끔하게 보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거 몇 푼 안 되는 것 같다, 굉장히 골치 아프게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리를 할 때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자 폐업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라고 기재하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는 이 겉으로 보이는 사무실 내부 모습도 있지만, 이 외에도 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그 모양 그대로 서류상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 빠진 상태까지가 이제 원상복구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게끔 사업자 등록도 폐업을 해서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 해당 건물에서 아예 다 빠진 걸 확인하고 그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확인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임차인과의 생기는 일들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때로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최초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최대한 꼼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뭐 안내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 임대사업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라는 요령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내해 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임대인으로서 뭐 깡깡하거나 뭐 빡빡하거나 뭐 까다롭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임대인으로서 이제 내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그리고 이제 계약기간 만료돼서 나가는 임차인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죠. 이미 정리 다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거 네가 고장냈네, 내가 고장냈네, 원래부터 그랬네, 뭐 이게 원래 있었네, 없었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갑니다. 확인하기도 힘든 거 가지고 뭐 소송을 하네, 이런 일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방지하고자 미리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의 노력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론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를 납부하면 뭐 부동산에 계신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임대인으로서 내 부동산 내가 잘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확인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